유사한 주제들을 모아놓은 앤솔로지 영화는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영화 장르 가운데서도 공포 영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역사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앤솔로지 공포 영화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죽음의 밤, 블랙 사바스, 핏방울 떨어지는 집, 크리프트 스토리, 미스테리 특급 등 이 유서 깊은 앤솔로지 공포 영화가 다시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중반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감독들이 모여서 제작한 3 시리즈를 시작으로 트릭 오어 트릭, VHS 시리즈, ABC 오브 데스 등 다양한 앤솔로지 공포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앤솔로지 공포 영화 가운데서도 공포 영화 팬이라면 꼭 감상해야 할 수작인 모추어리 컬렉션입니다. 공포 단편 영화들을 꾸준히 만들던 라이언 스핀델 감독은 2015년에 베이비시터 살인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어 다수의 판타스틱 영화제와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베이비시터 살인을 확장하고 다른 몇 편의 새롭게 추가된 중단편들을 모아 한 편의 앤솔로지 공포 영화로 만든 작품이 바로 모추어리 컬렉션입니다. 영화의 호스트는 레이븐스 엔드라는 가상의 마을에서 영안실을 운영하는 장의사 다크입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의 장례식을 마친 다크 앞에 샘이라는 소녀가 나타나 자신을 조수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크와 계약을 하게 된 샘은 다크에게 그가 영안실을 운영하면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크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가 영안실에서 만난 시신들과 관련된 무서운 4가지 사연을 들려주면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짧은 단편입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거울 뒤 벽장을 열었다가 미지의 생명체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샘이 짧은 이야기가 시시하다고 투정 부리자 다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 가부장제를 무너뜨리고 성의 해방을 주장하며 여학생들에게 피임기구를 나눠주는 잘생긴 대학생 청년 제이크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제이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지요. 바로 신임 여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성의식을 전파해 그녀들과 잠자리를 하려는 것이지요. 피임기구를 나눠주던 제이크는 아름다운 여학생 산드라를 보게 되고 그녀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만난 제이크와 산드라,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합니다. 제이크가 나눠준 피임기구 사용을 권하는 산드라. 하지만 제이크는 산드라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고 그렇게 둘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이크는 자신의 몸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제이크는 진단서에서 자신의 증상이 임신 증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제이크. 이제 제이크는 산드라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런 제이크를 심드렁하게 대하는 산드라와 그녀의 부모. 과연 제이크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내의 병간호에 모든 것을 바친 남자 웬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캐롤과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결혼 서약을 했지만 오랜 병간호 때문에 웬델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사라졌고 여기저기서 체납 요금 통지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의 주치에는 웬델에게 자신의 삶을 찾으라며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르는 진통제를 건넵니다. 그리고 웬델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캐롤의 음식에 약을 투여합니다. 자신의 음식에 약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 캐롤은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지만 곧 질식 상태에 이르고 몸부림치다가 식탁에 쓰러지면서 조각상에 머리가 찔려 사망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웬델은 아내를 유기하기로 하고 그녀의 웨딩드레스와 결혼사진첩 등이 담겨있던 상자에 그녀를 토막내 담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옮기고 엘리베이터에 타자 갑자기 엘리베이터는 오작동을 일으키며 끝도 없이 추락하고 상자에서는 피가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캐롤의 시체가 담겨있던 웨딩 상자의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라이언 스핀델 감독이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베이비시터 살인의 몇몇 장면을 추가한 확장판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화자가 바뀝니다. 샘은 오늘 장례를 치르고 화장에 들어가야 할 남자아이인 로간에 대해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던 날 샘은 로건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포 영화를 보면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던 사이에 TV에서 나오는 지역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사이코패스 킬러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은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로건을 놓고 남자와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남자가 샘의 목을 졸라 죽이려던 순간 샘은 남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인마가 아니야. 그러자 남자는 울부짖으며 샘의 목을 조르던 손을 놓습니다. 샘은 이 남자가 사이코 킬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화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다만 영안소를 찾아온 샘의 진짜 목적과 사연이 해결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재미있고 귀여운 구성입니다. 메인 에피소드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950년대를 시작으로 10년간의 간격을 두고 있고 시대를 대표하는 공포영화 장르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H.P.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미지의 생명체 장르이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악마의 시를 연상시키는 오컬트 장르입니다. 그리고 10년 공포인 세 번째 에피소드를 지나 마지막 에피소드인 베이비시터 살인은 슬래셔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의 장르도 다채롭지만 그 구성도 재미있습니다. 서막을 여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서사도 없이 단편적인 하나의 시퀀스로 구성된 작품이지만 시대 비판적 요소가 담긴 블랙 코미디 장르인 두 번째 에피소드를 지나 본격적으로 공포의 서막을 여는 세 번째 에피소드와 장르의 절정에 다다르는 마지막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점차 공포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이 작품은 기에르모 델 토로가 참여한 또 다른 앤솔로지 공포영화인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과 같은 해에 공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순수한 장르적 재미 측면에서는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을 뛰어넘는 작품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